자, 이번에는 175페이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75페이지와 관련돼서 제3장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저기 절차 총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줄 거 요거예요. 자, 계시의 다른 분류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계시의 다른 분류로서 당사자 그러면 신청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관공서 촉탁 이 두 개는 뭐예요? 자, 이 두 개는 예의적 측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법원의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의 신청으로 딱 눌러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자,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에 따른 분류. 요거 자, 175페이지 하단부에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자,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관공서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옳은 것.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했대. 등기일과 대정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번은 X요. 자, 1번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29조와 관련돼서 있었죠. 29조 11호.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11호로 각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 촉탁 등기는 적용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2번과 관련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우편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관공서와 관련되는 출석주의가 면제가 되죠. 그래서 2번은 X가 됩니다. 할 수 있다. 3번의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이 확보돼. 등기필 정보도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 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4번과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게 되죠.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원칙, 공동, A가 단독이죠. 그렇다면 4번과 관련돼서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는.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은 결론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올해 관공서 촉탁 등기는 어느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본다면 4번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 대표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 간
지금 법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다음 중 촉탁에 한 등기가 아닌 것, 촉탁 등기가 아닌 것,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네. 자, 1번 봅시다. 경락 동그라미. 경락은 법원이죠. 법원이죠. 근데 이 신청이 없어. 관공서로 빠져. 대표는 촉탁 등기. 오케이. 자, 이번과 관련돼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줄잖아요.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즉 법원이죠. 법원은 이 신청이 붙어야 명령이야. 근데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야. 그러면 이번은 촉탁 등기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관공서가 요거는 볼 것도 없죠. 촉탁 등기네. 4번 질문과 관련돼서 특히 4번하고 5번을 조심해야 돼요. 4번.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야. 이거는 뒤에 명령 정본이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서류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4번 지문 조심해 나가야 돼요.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조심해 놔야 되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는데 신청이겠죠. 이거는 바로 촉탁 등기라는 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표적인 촉탁 등기다. 특히 요 4번과 5번에 대해서 조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죠. 3번. 자, 관공서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도록 하죠. 1번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가능하다. 맞고요. 2번의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죠. 3번의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물의 주소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번의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진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이 4번 질문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4번도 맞네요. 관공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인 경우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겠죠. 왜?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예요?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직권 등기 아주 중요해요.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직권 등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하나씩 우리 따져보자고요. 격의 가처분권자가 성소 판결형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동그라미, 그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 요거 관련돼서는 수없이 했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당해 가처분은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당해 가처분. 요거는 무슨 말소죠? 직권 말소야. 그 가처분 등기에 줄쳐놓고 요거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당직. 당해 가처분 직권 말소.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 그래서 당직. 직권이네. 자, 가처분권자의 성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처분이 격려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거와 관련돼서는 무슨 신청이라고 그랬죠? 예. 자,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 니은 하나 찾아냈네.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중간 처분의 등기가 직권 말소된 후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말소된 중간 처분의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럼 말소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에 따라야죠. 그러면 신청이면 신청,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이 되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직권 말소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이네. 항상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 회복 등기. 자, 요 앞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직권이니까 요 회복 등기도 결론. 직권 말소 회복 등기. 이것은 직권이네. 자, 리얼과 관련돼서 관할지방법원에 의해서 등기하는 처분에 이의가 있다는 이의 동그라미잖아요. 이의가 있다 그러면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요 이의가 포인트죠. 요거는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네. 그럼 리얼은 직권 등기가 아니네. 자, 민과 관련돼서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 등기네. 자, 뜻이 들어가서 99.8%는 직권이라고 그랬죠. 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 리얼은 이의가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토해직주. 그래서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비웃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를 한 경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락서를 전부할 때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주등기와 후기등기의 관계가 되겠네요. 자, 주등기와 말소되면 후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직권 등기가 아닌 것, 리얼과 리얼. 그러면 요거 리언과 리얼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풀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한번 더 풀어보죠. 다음 중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직권 등기가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문제집을 한다면 몇 페이지예요? 자, 그래요.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봤어요? 예, 그럼 같이 풀어보죠. 1번에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관 주소라의 직권이죠. 착오 원시적.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네. 직권 등기네.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보전 등기. 이 문제 7번이 문제 8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8번 좀 이따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그래서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역시 별표 5개 놓고요. 그러면 2번은 맞네요. 7번에 2번. 자, 3번에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멸시 등기. 그거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 즉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 그래서 원칙상 직권 말소. 대직권이 있다는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거든. 그럼 대직권 뜻의 등기, 토해직주. 다시 대직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토해직주. 자꾸 우리가 나와야 돼요. 자, 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2번과 관련돼서 다시 문제 8번으로 연결되고 다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일단 미등기를 전제로 하고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결론 원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직권이 아니라 요거는 촉탁 등기야. 이거는 촉탁 등기고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면 요걸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거기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8번 보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해당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과 관련돼서 가처분 줄쳐놔요. 가처분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자. 오케이. 요거 요건을 갖췄죠. 자, 니은과 관련돼서 가등기.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처분 제한이 아니죠. 니은 X.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면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오케이.
자, 가세 간증의 체납처분 법원이 아니죠. 세무서네 탈락. 자, 리얼과 관련돼서 미음과 관련돼서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A적 측면으로서 리얼 오케이. 비어과 관련돼서 가압류 등기네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자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개가 되겠네. 4개가 되는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자한 N은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A적 측면으로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문제 180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 7번과 8번은 반드시 풀어놔야 됩니다. 자, 특히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다음 중 등기원의 직권으로 등기할 경우로서 옳지 않는 것. 또 직권 등기 또 나왔다. 자, 1번 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에 걸리지 않은 경우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출전하세요.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직권 등기가 아니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매에 의한 애의한 출전하여 한매권 애한, 한매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면 권리 취득 등기를 한 경우 한매 특약 등기의 말소, 무슨 말소라고 그랬어요? 직권 말소, 애의한 직권 말소. 요거와 관련돼서는 애의한이 바로 뭡니까? 2번이 판매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때 그래서 요거 행사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시켜. 그래서 행직 그래서 직권 말소다. 에 의한 행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인 주소, 선기명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명백하죠. 그래서 직권. 그래서 3번도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문제 6번과 같은 맥락일 거예요. 6번 한번 볼까요? 자, 179페이지 6번. 등기 신청이 제출한 주소를 정면하는 서면에 의해서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되 명백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단 어디 하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그래서 179페이지 문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고 처분제한 오케이. 어떤 권리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권리를 목적하라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 5번과 관련돼서는 자꾸 반복을 해놓으라고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네.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라는 거. 직권 말소. 자,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182페이지 보니까 제2절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이야. A적으로 등기 강제. 강제와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표제부라는 게 있어. 표제부. 자, 우리 표제부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죠. 이완화되어 있어.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 자, 각과 관련돼서는 각부는 소유권이죠.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 저 정도. 자, 등기 강제, 원칙, 등기, 당사자 신청,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정결해 봅시다.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죠. 매매가 등기원이면 등기목은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매매는 60일이야. 그러면 자,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로부터, 즉 환대급 후 이행 완료로부터 60일이 돼. 그러면 1번은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답이 얼로부터 무상 토지를 정여 동그라미. 정의는 편무계약이야. 그러면 계약 효력이 정계약 효력 발생, 즉 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래서 완벽하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다? 2번입니다. 정의와 관련돼서는 편무계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어때요? 원시 취득으로서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나눠야 돼. 건물의 신축은 신청 기간이 없어. 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치러가죠. 그러나 자, 이거 집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고요. 자,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야.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 뭔데요? 준공일로부터.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B한테 처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완성이 됐죠.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60일. 요 측면에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겠네. 4번의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변경일로부터. 그러면 건물의 구분, 합병은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몇 개월이? 1개월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도 없어졌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3번도 X, 4번도 X 이렇게 되네. 자, 5번의 토지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며칠이에요?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죠. 지목 변경 사실이니까 1개월이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것.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우리 대표 문제 하나 딱 풀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182페이지 대표 문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강제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야. A는 등기 강제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며칠? 60일.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더 풀어보세요. 그래서 대표 문제. 자, 요 문제는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 하나야. 꼭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5페이지가죠.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는 풀기 전에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 우리 반드시 출제돼. 반드시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거든. 자,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특히 자연인, 두 번째 법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다 돼요. 언제나. 자, 자연인, 법인.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비법인이 문제겠죠. 비법인. 우리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박찬호 장학회라든지 박찬호 장학회 비법인이죠.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걸 접근을 딱 해두셔야 돼.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풀어 나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 별표,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야.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옳은 것은. 자, 1번의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서는 그 자체가 등기 명인이죠. 박찬호 장학회 명의로 대표자는 단지 등기 신청인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1번은 X가 된다는 거예요. 시설물로서 학교 동그라미. 학교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학교. 자, 학교명 자체는 안 돼요. 학교명 자체는 안 돼. 영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립학교는 무슨 명으로? 재단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등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행정조직 업면은 100% 안 돼. 100% 안 돼요. 업면은 안 돼. 자, 민법상 조합. 우리 4번과 관련돼서 민법상 조합이 우리 32회 때 출제됐죠.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이야.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된다? 조합원 명의로 등기돼. 자, 합의 공유, 합의로 등기된다라는 것. 그러면 4번도 결론 X가 되고요. 자, 5번과 애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애국인도 결론적으로는 자연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돼요. 이유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거 하기거든. 그래서 185페이지 대표 문제 좋아요. 좋아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2번. 자, 유사 문제를 몇 개 풀어보죠. 자,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죠.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함.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 자, 태아와 관련돼서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요. 태명 자체로는 등기가 안 돼. 살아서 태어나야 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1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X가 되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공법이니까 3번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X. 자, 4번은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무슨 명으로 된다? 재단 명으로 등기가 됩니다. 5번의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자, 사단의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사단 자체의 명의입니다. 그러면 5번도 결론적으로 X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봅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로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 있다. 후자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있죠. 자체로 등기될 수 있어. 3번도 X. 자,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도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바로 법정 동의되죠. 그래서 구로동 조기축구에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어.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구로동 조기축구에. 등기 신청에는 구로동 조기축구의 대표자, 관리자, 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결론적으로 X가 된다는 거. 자, 5번과 관련돼서 무슨 개 명의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개의 규약에 의하여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출 때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고요.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반드시 출제되고, 그런데 비법인과 관련돼서 박찬호 장학회, 미량 박식,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된다는 거. 자, 14번의 정답은 100번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